자, 바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공부한 퀵정렬의 개념을 활용해서 실제로 C 언어 소스 코드로 퀵정렬을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퀵정렬은 특정한 피벗 값을 이용해서 그 피벗 값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을 반복적으로 바꾸어주는 연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피벗 값보다 작은 건 왼쪽에 있고 큰 것은 오른쪽에 있도록 분할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소스 코드 상으로 보다 깔끔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기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의 개수는 총 1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총 10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퀵솔트라고 해서 퀵 정렬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는 정렬을 수행하는 그 부분 집합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 end는 마지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가 end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원소가 한 개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는 바로 리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피벗 값을 잡아줍니다. 흔히 피벗 값은 키 값, 핵심 값, 피벗 값,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라는 이름의 변수로 잡아줄게요. 키는 첫 번째 원소예요. 즉, 맨 처음에 피벗 값을 첫 번째 값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특정한 부분 집합에서 첫 번째 값을 키 값으로 삼는다. 그 다음 이제 이 i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하나씩 큰 값을 찾을 때 그 인덱스를 의미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키 값의 바로 오른쪽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며 키 값보다 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트 플러스 1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 같은 경우는 end로 설정합니다. 즉 마지막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j를 두는 거고요. 즉 i는 왼쪽 출발 지점, 이 j는 오른쪽 출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템프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가지 값의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임시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퀵정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엇갈릴 때까지 반복하도록 합니다. 흔히 엇갈리는 경우 더 왼쪽에 있는 값과 피벗 값을 바꿔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엇갈리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i가 j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왼쪽부터 출발한 게 오른쪽부터 출발한 것보다 더 작을 때까지만, 즉 엇갈리지 않았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엇갈리게 되면 이 부분을 탈출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i가 키 값보다 작다면 i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즉 키 값보다 큰 값을 만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잡아줘야겠죠. 자, 이 j가 키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바로 j를 1씩 빼주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죠. 즉 키 값보다 작은 값을 만날 때까지 반복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설정해 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j는 스타트보다 커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보다 작은 값을 고른다고 해볼게요. 9부터 출발을 하는데 1보다 작은 값이 있나요? 없죠. 더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커봤자 이 스타트까지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즉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른쪽에는 안 걸어줄까요? 이제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엇갈렸을 때 교체를 하잖아요. 그 교체를 할 때 왼쪽에 있는 값과 키 값을 교체해주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오른쪽은 굳이 설정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j만 스타트보다 크도록 설정해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엇갈렸다면 현재 엇갈린 상태면 키 값과 교체하도록 만듭니다. 교체하는 거는 간단하죠. 총 3가지 명령어가 사용된다고 했어요. 템프에다가 잠시 데이터를 담았다가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엇갈리지 않았다면 2개의 값을 바꿔줘야 되죠. 즉 이렇게 j와 i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엇갈렸을 때 왼쪽에 있는 값과 키 값을 바꿔주는 거고, 엇갈리지 않았다면 큰 값과 작은 값을 서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엇갈려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경우에는 그 키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다시 퀵 정렬을 수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정렬이 끝나게 되면 이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정렬이 이루어지는데요. 8보다 작은 건 이쪽에 있고 8보다 큰 건 이쪽에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서 또 정렬을 수행해 준다고 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부터 j-1까지, 즉 여기를 수행해 주고 j 플러스 1부터 end까지, 즉 여기를 또 수행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똑같은 함수 안에 똑같은 함수가 들어가는 재귀적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퀵 정렬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단순하게 실행만 해주시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정렬이 수행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배열을 맨 처음에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기만 할게요. 자, 넘버 -1까지, 즉 인덱스 0부터 인덱스 9까지 정렬을 수행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정렬을 한 이후에는 정렬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무한 루프에 빠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시는 경우는 거의 10중 8구는 미스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i와 j를 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j라고 썼네요. 이렇게 제대로 바꾼 뒤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렬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퀵 정렬은 자기보다 큰 값과 작은 값을 엇갈릴 때까지 반복해서 교체하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막상 구현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즉 분할 정복 기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시간 복잡도, 평균적인 시간 복잡도는 5의 n 곱하기 로그 n입니다. 하지만 퀵 정렬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피벗 값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제곱까지 시간 복잡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항상 n로그 n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이 나올 정도로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인 것이 퀵 정렬이에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퀵 정렬이 제일 빠르게 정렬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흔히 C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정렬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것 또한 퀵 정렬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을 만큼 퀵 정렬은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알고리즘 대회에서 복잡도 n 곱하기 로그 n을 요구하는 정렬 문제에서 퀵 정렬을 쓰는 경우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어째서 최악의 경우엔 이렇게 느린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렇게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경우를 한번 그대로 가져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피벗 값이 1이죠. 이제 이 경우는 1보다 큰 값 2를 바로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작은 값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작은 값을 찾지 못해서 1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을 마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고작 한 가지, 고작 1 하나만 정렬이 되어 있고 1보다 작은 값은 왼쪽에 없고 큰 값만 9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2에서 퀵 정렬을 수행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 한 개만 정렬이 수행이 돼버려요. 즉 분할 정복의 이점을 쓰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정렬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값이 정렬이 되어서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정복의 이점을 사용하지 못하고, 즉 로그 n의 이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10번, 9번, 8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점에서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퀵 정렬 같은 경우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거나 거의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느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시간 복잡도가 데이터 개수가 n개일 때 n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 굉장히 빠르게 정렬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즉 중요한 것은 항상 퀵 정렬이 빠르다 혹은 항상 삽입 정렬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렬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는 퀵 정렬이 제일 빠르지만 거의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삽입 정렬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난 시간과 이어서 퀵 정렬의 개념, 그 다음에 C언어 소스코드 구현, 마지막으로 퀵 정렬의 한계점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추가 문제를 내고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퀵 정렬 소스 코드에서 단 2가지 부분만 바꾸어서 오름차순 정렬 소스 코드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즉, 기존의 소스 코드에서 단 2가지 부분만 바꾸어서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이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항상 퀵 정렬은 큰 값과 작은 값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 뒤에 왼쪽에 있는 값과 피벗 값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정렬할 때는 단순하게 큰 값을 찾는 위치와 작은 값을 찾는 위치만 서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만 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아주 손쉽고 빠르게 내림차순으로 바뀐다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실행 결과가 1987654321이라고 해서 내림차순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퀵 정렬의 오름차순 및 내림차순까지 모두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